구티비가 사역단체 프레이포유와 함께 폭염으로 고통받는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제50회 한국 CBMC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회원들 간 연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 뉴욕 한인 동포들도 경축식을 갖고 조국 독립의 의미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8.15 광복을 맞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브레이킹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캐나다 대표 필 위자드가 한국인 목회자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절기상 입추가 찾아왔지만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더위로 인해 더욱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는데요. 바로 좁은 방에서 더위를 견디는 쪽방촌 주민들입니다. 구티비가 이들을 섬기는 사역단체 프레이포유와 함께 무더위 속 주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동안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온 프레이포유. 오늘의 사역을 함께할 봉사자들이 하나둘 프레이포유 교회로 모입니다. 출발 전 안내 사항을 들으며 봉사에 참여한 소감을 나누는 사이 프레이포유 리더들은 주민들에게 나눠줄 간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기도로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 함께 쪽방촌으로 향합니다. 네, 저는 지금 사역단체 프레이포유와 함께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바깥 기온은 33도로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를 만큼 더운 날씨인데요. 이 무더위 속 이곳 주민들의 생활은 어떤지 지금부터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방 안의 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온 어르신들이 봉사자들을 맞이해줍니다. 간식을 나눈 뒤 봉사자들이 인도하는 기도에 맞춰 어르신도 지그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읍니다. 우리 멋진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위해 흰 죽을 끓이던 한 어르신도 봉사자들을 반겨줍니다. 가스불로 뜨거워진 방 안 열기에 땀이 멈추질 않지만 밝은 얼굴로 기도에 동참합니다. 우리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식사하세요. 간식 네.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더우신데. 감사합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계단과 복도를 따라가자 작은 2층 방이 나옵니다. 덥고 습한 데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방 내부는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곳에 살고 있는 신모 씨는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질병으로 하루하루가 고되지만 기도의 손길들에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좋죠. 기대해주면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요. 신 씨를 포함해 이곳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500명. 체감 온도가 40도 가까이 오르는 방 안에서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을 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를 비롯한 프레이포유 봉사자들은 약 100명의 주민들을 만나 간식을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흐르는 땀이 식기도 전 봉사자들은 오늘의 사역을 보고하며 각자가 느낀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눔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경험이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 가까이서 지켜본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일부 에어컨을 가동한 집도 있지만 대다수는 작은 선풍기 한 대와 골목에 있는 공용 샤워실, 쿨링포그 등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자인 만큼 사역단체들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점점 제가 5년, 6년째 되면서 점점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방을 비워 나갈 때 오늘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언제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찾아와서 같이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우리의 프레이포유의 정체성이 아닌가. 매년 여름 더위로 고통받는 쪽방촌 주민들.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섬김이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 CBMC는 전국에 있는 기독 실업인들의 일터 복음화란 비전 아래 70년간 일터 사역에 헌신해온 단체입니다.
그간 300여 개의 지회가 설립되고 29개 연합회가 설립될 정도로 회원 규모도 확장돼 왔는데요. CBMC가 한국대회 개최 50주년을 맞아 설립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제50회 한국 CBMC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오라 즐거이 외치자로 일터에서 지친 회원들이 타 지역 회원들과 교류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한국대회 개최 50주년을 맞아 CBMC는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초기 설립 비전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참가 회원들은 일터 사역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신앙을 다지며 일터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국대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일터가 좀 회복되고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는 여러 가지의 역사를 또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CBMC 한국대회는 매년 전국 각 연합회가 돌아가며 진행하는데 올해는 울산연합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CBMC 대회 마지막 날 울산 지역 미자립교회 28곳을 방문해 기도와 후원을 전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감동받고 고무되는 행사가 아닌 개최지에 복음을 흘려보내 지역 부흥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울산의 복음화율이 7-8%밖에 안 돼서 울산이 아직도 미자립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CBMC 대회를 통해서 미자립교회가 더 힘을 내고 울산 복음화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대회 첫날에는 크리스천 방송인 오미희 씨가 간증하며 연예인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킨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해외 CBMC 회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기독 실업인의 삶을 공유하며 일터 복음화에 헌신했던 경험을 전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회원들은 직장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모이는 자리가 만남의 자리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된다라는 뜻에서 이런 전국 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비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저도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희년을 맞아 진행된 CBMC 한국대회에서 함께 연합하며 일터 사역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MC는 회원들이 삶으로 돌아가 대회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를 잊지 않고 일터 복음화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 뉴욕 한인 동포들도 경축식을 갖고 조국 독립의 의미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조선 황실의 마지막 공주로 불리는 의친왕의 딸 이혜경 여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는데요. 참석자들은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절을 기억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은교 PD의 보도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한인회,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 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기념식은 난타 공연과 최원철 뉴욕 한인회 이사장의 개식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유관단체 임원들, 각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2세 청소년들과 한인들이 참석해 한인회관을 가득 메우며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감격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화합해서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10대 강국으로서 경제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번성하기를 갖다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종교인 대표의 기도, 광복절 기념사, 그리고 김의환 총영사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경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선 황실의 마지막 공주로 불리는 의친왕의 딸 이혜경 여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경축식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축식에서는 유진희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 지회 회장이 대독한 이종찬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를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경축사에서 강하게 반박하는 등 광복절을 둘러싼 한국 내 갈등이 그대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는 흉계인 것입니다. 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려 안간힘을 씁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 같지도 않는 기념사를 들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는 광복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기독교총연합회가 8.15 광복을 맞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복의 영광, 새 시대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예배에는 전북 지역 교계 성도 2,000여 명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 땅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송축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북 지역 연합찬양단의 찬양을 시작으로 참석한 성도들은 광복 79주년 결의문을 통해 평화적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김관영 정부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유이태 완주군수,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복음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천열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광복, 회복이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기독교 한국침례회 증경총회장인 유관재 목사는 전북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설교에 이어 나라와 경제, 교회와 수혜 복구, 성시화, 이단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 등 다양한 주제로 특별 합심 기도를 드리며 광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이 된 브레이킹에서 캐나다 대표 필 위자드가 한국인 목회자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국가대표인 필 위자드는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 파리 콩고드 광장에서 열린 브레이킹 남자부 결승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필 위자드의 본명은 필리킴으로 그의 부친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김병태 목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부친인 김 목사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할 때 현지에서 출생해 캐나다 국적입니다. 필 위자드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우승까지 하게 돼 행복하고 세상에 브레이킹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월드허그와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미디어 선교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14일 구티비 사옥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선교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설립된 월드허그는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미국 입양인들을 지원하는 구호단체로 입양인들의 의료와 직업재활, 시민권 신청과 정착 등 구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구티비를 통해 입양인들의 상황을 사회에 알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관심 갖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교 미디어로서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이 하고 있는 일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네트워크와 정보를 한국 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월드허그 길명순 이사장은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티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기준을 완화하자 수백 명의 기독교인 투자자들이 유명마트 업체에 해당 약물을 판매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400명 이상의 기독교인 투자자들은 코스트코와 월마트, 크로거 등의 대표들에게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지 않는 현행 방침을 유지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자궁 환경을 파괴하고 태아가 굶어 죽게 만드는 스테로이드 내분비 교란 물질이며 화학적 낙태의 첫 번째 단계로 사용됩니다. 한편 2023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은 자격을 갖춘 의사들만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할 수 있도록 제안해왔던 규제를 수정해 약국에서도 이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는 17개 완성차 브랜드가 일제히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입니다. 1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 등에 따르면 국내의 브랜드 17곳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 구종은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일종은 중국 CATL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테슬라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 CATL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 개혁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관건은 사회 각층의 합의를 어떻게 이끄느냐입니다. 세대별 차등보험료가 실제로 도입되면 당장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6일 발표한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31만 5천 원으로 전월 대비 5.04% 상승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4,401만 7천 원에 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 분양가를 계산한 것이어서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강남권의 새로운 분양 물량이 더해지면서 평균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역 6곳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철거한 독도 조형물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승객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입체적인 벽면 조형물로 재설치합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분들의 높아진 역사의식에 부응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임미애, 조국혁신당 김준영 이혜민, 진보당 정혜경 의원으로 구성된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이 15일 일본을 방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에 이를 명백히 표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일단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구역 밖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시설을 사도광산 안내시설로 이전하고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 명부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 참의원 의원인 사회민주당의 오스바키 유코 부대표도 함께했습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서 현지 시간 15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보건당국은 오늘 오후 스톡홀름에서 치료받던 사람이 엠폭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감염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됐다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종 엠폭스는 2022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날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열어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지진 임시정보를 15일 오후 5시부로 해제했습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니치난시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나자
난카이 해곡대 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임시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해곡대 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대형 지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정보 종료를 선언하면서도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이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도 대피 경로 확인, 식료품 비축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박빙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5일에서 11일 미국의 성인 9,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1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해리스 부통령은 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기세를 올리고 있으며 전국은 물론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 구도를 형성했고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며 대선 레이스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오늘은 석도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고 동해안은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곳에 따라 강한 비가 집중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대구 33도,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이 118년 만에 최장 열대야를 기록한 가운데 처서를 낀 다음 주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굿TV는 이번 한 주 무더위를 견디는 쪽방촌의 하루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쪽방촌 주민들을 물론 더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이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관계 당국의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